은퇴했다는 말은 종종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쓸모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하지만 이는 매우 왜곡된 시각이다. 인생의 한 시기가 끝났을 뿐 삶 전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은퇴 후의 삶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또 다른 역할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다. 즉,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노후 자존감을 지키는 핵심이다. 이 감각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게 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역할은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다. 부모, 조부모로서의 존재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손주 돌봄은 단순한 육아 지원을 넘어 세대를 잇는 교육의 역할이 있다. 70대 이모 씨는 매일 초등학교 1학년 손주를 등하교시키며 같이 시간을 보낸다.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웃어주고 때로는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시장에서 과일을 함께 고른다. 이모 씨는 내가 손주에게 하루하루 작은 안정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손주는 할머니랑 있으면 제일 편해라고 한다. 이처럼 손주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은 자녀가 줄 수 없는 자존감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웃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도 크다. 과거에는 나이 든 사람은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오히려 시니어의 삶의 경험과 온화함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 복지관 도시락 나눔, 마을 청소 참여, 시니어 강사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68세 김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매주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3년째 하고 있다. 아이들은 매주 김 선생님 언제 와요? 를 기다리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한다. 김 씨는 이 나이에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루가 달라진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일으키는 힘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 즉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글쓰기, 그림, 손뜨개, 정원 가꾸기, 요리, 블로그, 유튜브 운영 등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곧 역할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73세의 박모 씨는 매일 자필 일기를 써서 블로그에 올린다. 오늘 김치를 담갔고 이웃이 고구마를 주었다. 감사하다. 는 짧은 일상도 누군가에겐 따뜻한 메시지가 된다. 실제로 박 씨의 블로그에는 매일 수십 명이 찾아와 할머니의 글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라는 댓글을 남긴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만족이다라고 말하는 박 씨는 이미 의미 있는 역할 수행자다. 이처럼 역할은 꼭 사회적 직책이나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안정감을 주고 도움을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건넬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역할이고 존재 가치다.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때로는 나 자신에게든 말이다. 반대로 이제는 할 일이 없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지는 순간 자존감은 급격히 무너지고 삶의 활력도 줄어든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실패와 성공, 감정의 흐름, 배운 교훈들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의 평생학습관, 교회 소모임, 또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나이든 내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는 누구보다 값진 콘텐츠가 된다. 최근에는 실제로 6070대 유튜버들이 은퇴 이후의 시골살이, 건강관리법, 가족과의 이야기 등을 영상으로 공유하며 수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나이를 무기로 삼아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들 역시 역할 수행자이자 사회적 기여자다. 결국 자존감이란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감각에서 생긴다. 그 역할이 크든 작든 상관없다. 하루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 위로를 받는다면 나는 존재할 이유가 충분하다. 노년이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지혜를 꽃피우는 시기다. 나는 은퇴했지만 은퇴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가진 따뜻함, 경륜, 여유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며 그것을 나누는 순간 내 자존감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진정으로 존엄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노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조용한 적은 거울 속 나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일지 모른다. 주름이 늘고 피부가 탄력을 잃고 머리카락이 하얘지는 변화 앞에서 우리는 때로 당황하고 때로는 실망한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라는 말이 무심코 흘러나올 때 자존감도 함께 작아진다. 하지만 그 주름, 그 흰 머리, 그 느려진 걸음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낸 시간의 증거이자 내 인생의 기록이다. 이 모든 변화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다. 내 모습 그대로 괜찮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품격과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세를 말한다. 젊음을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나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이다. 요즘은 이런 태도를 삶으로 보여주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주목받는 시니어 모델들을 보면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진다. 70대의 런웨이에 서고 80대의 화보를 찍는 이들은 젊은 사람 못지않은 자신감으로 무대에 선다. 그들은 주름진 피부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개성으로 삼는다. 서울에 사는 76세 최모 씨는 3년 전부터 시니어 모델 학원을 다니며 패션쇼에 서고 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모델이냐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됐지만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며 느낀 해방감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한다. 내가 나를 예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안 봐주더라는 그의 말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또 다른 예로 60대 후반의 김 씨는 노년 패션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 나갔다. 화려한 스카프, 깔끔한 립스틱, 밝은 색상의 재킷을 입고 거리를 걷는다. 그는 화장을 하는 건 주름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날을 기분 좋게 보내기 위한 의식이라고 말한다. 패션이 외모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다. 이는 단지 옷차림만의 변화가 아니라 나는 아직 나를 돌보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태도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은 외모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하는 연습이다. 주름진 손으로 만든 음식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긴 머리를 염색하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는 일.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블로그나 유튜브에 공유하는 것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춰야 할 것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삶의 깊이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외모에 대한 자책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사회적 관계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만든다. 내가 늙어서 민폐 아닐까? 다들 젊은데 나만 껴서 뭐 하겠어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결국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 하지만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젊고 예뻐서가 아니라 함께하면 편하고 깊이가 있어서라는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의 변화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월 속에 깃든 삶의 태도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노년의 외모는 실패나 상실이 아니라 변화이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곧 인생의 품격이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 피는 꽃은 그 자체로 계절의 깊이를 보여준다. 누구나 젊을 땐 아름답지만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은 흔치 않다. 그 아름다움은 외형이 아니라 주름진 얼굴로 웃을 수 있는 용기, 흰머리로도 당당히 거리를 걷는 태도, 느려진 걸음으로도 세상을 여유롭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온다. 결국 내 모습 그대로 괜찮다는 말은 세상을 향한 선언이자 나를 향한 격려다. 나이를 들수록 세상의 잣대보다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진짜 자유로워진다. 젊음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하는 나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내면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을 존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주름은 인생의 무늬이고 흰머리는 내가 살아온 시간의 빛이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는 일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제는 그냥 조용히 지내야지라는 말들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진다. 인간은 배우고 성장하고 의미 있는 성취를 느낄 때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 삶을 단지 쉬는 시간으로만 여긴다면 하루하루는 금세 무의미해지고 무기력해진다. 반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순간 나는 아직 성장 중이다라는 감각이 자존감을 다시 세워준다. 배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한 교육 구호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다. 배우는 순간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나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힘은 결국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선물한다. 가장 먼저 추천할 수 있는 배움은 일상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활용법이 있다. 70대의 박모 씨는 한동안 은행 업무를 위해 딸에게 매번 부탁을 해야 했다. 그러다 스마트폰 뱅킹을 배우는 시니어 강좌에 참여했고 처음엔 화면 넘기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한 달 만에 스스로 계좌 이체도 하고 뉴스도 찾아보고 사진도 찍어 SNS에 올리게 되었다. 그는 말한다.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내가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이는 단지 기능을 익힌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고 자존감을 지켜낸 과정이었다. 또한 외국어 공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큰 성취감을 준다. 영어든 일본어든 단어 하나를 외우고 짧은 문장을 말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은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한 예로 68세 이 씨는 여행을 준비하며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했다. 유튜브와 어플로 하루에 한 문장씩 따라하고 동네 복지관에서 원어민 강사의 수업을 들었다. 6개월 뒤 그는 직접 공항에서 직원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현지에서 메뉴를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경험은 단순히 여행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 나는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악기나 그림 같은 예술 활동 역시 매우 좋은 자기계발 수단이다. 음악을 배우며 리듬을 익히고 손을 움직이는 과정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이고 그림을 그리며 색과 선을 조절하는 행위는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크다. 어떤 75세 어르신은 연필을 잡고 아무 생각 없이 색을 칠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요한 평화였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예술 활동은 결과보다도 과정 자체가 자존감을 치유하는 치유의 시간이 된다. 그리고 요즘 많은 시니어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자서전 쓰기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짚고 정리하면서 내가 살아온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는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글 한 줄, 문단 하나를 적으며 자신과 마주하고 세상에 남기는 기록을 만든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지역 도서관이나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시니어 자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개 내가 내 삶의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다고 말한다. 누군가의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해석하고 남긴다는 자각은 강력한 자존감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 이처럼 노년기의 배움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확장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여정이다. 배움의 목적은 자격증이나 시험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감정이다. 이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외로움이나 무기력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게다가 배움은 자연스럽게 사람과 연결되는 기회를 만든다.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웃으며 대화하다 보면 인간관계도 함께 살아난다. 결국 자존감은 멈추지 않는 성장에서 온다.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느낀다면 그 하루는 가치 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쌓이면 노년기에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다.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고백은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가장 강한 표현이다. 지금이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순간이다. 배움은 끝나지 않았고 당신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더 자주 느끼게 된다. 직장을 떠나고 자녀가 독립하며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예전처럼 사람을 자주 만날 기회도 줄어든다. 어느 날 문득 연락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허전해지기도 하고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괜히 스스로가 쓸쓸하고 초라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자존감은 고립된 혼자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연결 속에서 살아난다는 것이다. 특히 존중받는 관계는 노년기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 우리는 흔히 젊을 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활기찬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노년기는 그런 폭넓은 관계보다 깊고 안정적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다. 다시 말해, 많고 넓은 관계보다 적고 진심 어린 관계가 훨씬 큰 힘이 된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변화일 수 있다. 누군가에게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나를 평가하는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몇 사람과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노후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72세의 김모 씨는 은퇴 후 연락을 자주 하던 직장 동료들 대부분과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처음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잊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오히려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두 명의 친구와의 만남이 훨씬 깊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매주 한 번 평생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일상과 고민을 나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나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그 친구. 하나만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그의 말은 많은 시니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심이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녀와 매일 연락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가끔이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여전히 깊고 유의미한 것이다. 반대로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려고 하면 오히려 갈등과 거리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가족 간에도 존중이라는 말이 빠지면 관계는 의무가 되고 억눌림이 된다. 또한 노년기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부담을 느끼기 쉽지만 가볍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관계의 질을 새롭게 형성하는 기회도 생긴다. 복지관의 취미반, 도서관 강좌, 지역 커뮤니티 모임 등은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통로다. 한 69세 여성은 지역 미술교실에 다니면서 그림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긴 것이 더 큰 행복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통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여는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그 안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우리는 흔히 재산, 학력, 외모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받는데 익숙해져 있지만 노년기의 관계는 그와는 다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내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느냐가 관계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로부터 그런 방식으로 대접받을 때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존중받는 말 한마디, 눈을 맞추며 들어주는 자세, 이름을 불러주는 따뜻함 속에서 자존감은 다시 살아난다. 무엇보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는가라는 질문보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 삶을 귀하게 여길 때 타인도 나를 그렇게 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상호적인 존중 안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는 자존감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결국 소유보다 관계라는 말은 물질이나 지위보다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과의 연결이 인생 후반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롭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대화할 사람이 없다면 마음은 금세 무너진다. 반대로 단출한 식탁이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과 있다면 그곳이 가장 행복한 집이 된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인연에 두려워 말고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보자. 자존감은 바로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노년기를 살아가며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불안 중 하나는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벌기 위해 달렸고 중장년에는 자녀 교육과 집 마련에 돈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어느덧 노후를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교를 시작한다. 저 사람은 연금이 많다는데 나는 여행도 못 가고. 이게 뭐지 같은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자존감도 조용히 바닥을 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노후의 삶은 통장 잔고보다 나만의 삶의 중심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단지 고상한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정한 기준대로 살아가는 힘을 말한다. 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채워가는가다. 경제적 여유는 삶을 더 편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삶의 질이나 자존감을 결정짓는 절대 기준이 아니다. 예를 들어 70대의 최 씨는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과 자그마한 연금으로 생활한다. 여유롭지는 않지만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글을 쓰고 마당에서 꽃을 돌보고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일상을 살아간다. 그는 내 삶엔 화려함은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만족감은 크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삶의 중심이 있는 사람의 태도다. 돈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보여줄 일이 없어도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단순한 소비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경쟁하거나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번 달엔 새 옷을 안 사고 대신 오래된 셔츠에 스카프를 둘러보자.
편의점 도시락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릇에 옮겨 먹자. 이렇게 작은 선택이지만 그 안에는 나는 내 삶을 소중히 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단순함은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삶의 지혜다. 또한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많아지는 노년기일수록 혼밥의 품격을 지키는 일도 자존감과 연결된다. 허겁지겁 때우는 식사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준비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는 시간. 그 속에는 나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 태도가 담겨 있다.